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쪼끔 좀 PSAT가 좀 작은 부분이 아니라 좀 큰 부분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쪼끔이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뭐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아니면 이해되지 않았다거나 뭐 정립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리하고 가라는 차원에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는 아닌데 그냥 좀 PPT 슬라이드로 좀 몇 장 준비해 봤습니다. 그 꾸미거나 그런 구차한 거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2027 년부터 바뀌는 PSAT입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핏셋이 뭔지 좀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영상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핏셋이 뭔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 유튜브 특성상 어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간단합니다. 이거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올라온 그 이미지 공문 그 팜플렛 같은 건데 자, 공직 적격성 평가는 저기 나와 있듯이 Public Service Aptitude Test의 이제 약자로서 흔히들 이제 PSAT 혹은 PSAT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 분석,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하여 아무튼 뭐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누가 인사처가 개발 시행하는 시험이다라는 시험이 바로 PSAT입니다. 피세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이걸 이제 보고 넘길 수 있는데 누가 개발하고 시행했는지 그거 바르게 빠르게 판단해야겠죠. 누굽니까? 인사처입니다. 여기 만약에 뭐라고 합니까? 국방부가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바꿔서 내는 게 상황 판단이잖아. 넘어갈게요. 자, 실시 현황, 실황 좀 보겠습니다. 자, 현재 행정부 주관에서는 오후공채 1차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얘가 가장 먼저 시작됐죠. 지역인재 7 급을 가로챈 이유는 지역인재 7 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오후공채 시험으로 가름하기 때문에 저렇게 제가 가로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21 년에 국가직 7급 공채 1차 시험이 도입됐죠. 그리고 세 번째 민간 경력자, 흔히들 이제 민경채라고 합니다. 첫 시작은 5 급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7 급도 확대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 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고등고시라서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은 3권 분립인데 왜 행정부 주관에 법원이 들어가 있냐? 법원은 사법부 주관 아니냐 하는데 원래는 맞는데 그 인사혁신처에 이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년 넘게 그러니까 운영해 오고 있고 뭐 큰 탈 없이 공신력을 좀 믿었기 때문에 신뢰를 뭐 줬나 봐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원 행정처였나요?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인사처에 위탁을 해서 2025년 즉 내년이죠. 내년부터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지금 이제 볼 예정입니다. 내년 5급 시험을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리고 입법부 주관 뭐 다 알고 있는 입법 고등고시 5 급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국회직 8 급 그러니까 국가직 7 급에 뭔가 대응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수는 달라도 국회직은 9 급과 8 급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직 8급 공개 채용도 내년에 피셋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피셋 실시 현황이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제 뭔가 이유가 되겠죠.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급별 채용 시험에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현행 보니까 현행은 지금 직급별 채용 시험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친절하게 인사처가 예시해 놓고 1차 시험 등이라고 해 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550차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면접이잖아. 그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빠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분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봤더니 별도의 공통 역량 검정 시험으로 실시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화, 기본 이거 보이시죠? 이거 보면 딱 뭔가 느낌 오시는 거 있을 겁니다. 왜? 필세 보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이 한능검을 봐야 되거든. 그 한능검이 이제 심화와 고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급 예, 맞아요. 그 심화와 기본이 있는데 심화를 봐야겠죠. 왜? 심화가 1 급과 2 급이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딱 평가 영역을 보시면 '아 이거 5 급을 심화로 하고 7급 피셋을 기본으로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골자로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행 시기도 매년 2-3 월에 항상 5 급이 치러졌고 7 월경에 항상 7급 공채 1차 시험이 시행이 됐죠. 근데 저기 지금 보시면 연 1, 2 회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이. 즉 2 회까지 시험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 뒀고 아직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당구장 표시로 맨 밑에 친절하게 각주를 달아 놨네.
추후 확정할 예정이며 재반 여건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더 추측할 부분은 없습니다. 할 수 없고요. 자 어찌 됐건 중요한 건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바로 문항별 차등 배점 도입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성적 증명서 발급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이게 검정 시험으로 바뀌면은 그럼 당연히 공인될 만한 그 성적 증명서, 성적 발급받은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지원을 하고 100 분위에 따라 이제 합격선을 이제 결정할 테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문항별 차등 배점 도입인데 이건 좀 이따가 말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공 부문 채용에서 공동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 년부터 희망하는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공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이 피셋을 활용해서 공통 역량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해 놓고 밑에 또 당구장 표시가 있습니다. 검문 역량은 기관별 필기, 서류, 면접을 통해 검정을 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그겁니다. NCS라고 하죠, 공기업은 보통. 저는 이제 NCS를 안 다루는데 NCS랑 이제 전공시험을 보통 같은 날 이제 한 번에 치르잖아요. 그걸 이제 분리하는 거지. 이 딱 느낌이 뭡니까? 지금 현행 5 급과 7급 1 차, 2차 시험 비슷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 이유가 공무원 준비하다가 공기업으로 빠르게 또 전환할 수 있고 혹은 공기업 준비하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양방향으로 인터랙션이 좀 약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바꾸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심화 성적을 활용하고 기본 성적을 활용하는 시험들이 여기 나와 있죠. 이건 아까 제가 이제 소개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제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대응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 건지 그거를 이제 언급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급 공채 1 차는 우리가 이거 좀 바꿨네요. 바뀌었어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심화로 5급 공채 1 차가 심화고요. 7급 공채 1 차가 기본으로 변경됩니다. 이게 왜 바뀌었나 모르겠네. 일반적으로 매년 2-3 월에 5급 시험 보고 7 월에 뭡니까? 7급 시험 보죠. 그래서 기존 해 왔던 일정이랑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피셋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자 기존 직렬별로 결정된 합격선이 전직렬 통합 선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일반 행정을 지원을 했고 외교관 후보자 그다음에 뭐 많잖아. 뭐 재경직렬 혹은 뭐 7 급으로 내려가면 세무직렬, 고용 노동직렬 각기 준비하시는 직렬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렬에 일단 지원을 하시고 필세 성적으로 이제 통해서 그 직렬을 지원한 사람들끼리 이제 순서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해 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이제 그 배수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했잖아. 그 방식이 이제 전 직렬로 바뀐다. 왜냐하면 검정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 봐. 한능검 볼 때 뭐 과학기술직 뭐 외무 영사직 혹은 뭐 행정직 이렇게 나눠서 봤습니까? 다 똑같이 봤잖아. 같은 부분이라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작성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도 제가 무슨 뭐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뭐 100% 예측합니까? 그래서 이제 쪼끔 좀 조심스러웠는데 어찌 됐건 합격선이 좀 낮은 직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 자료에 의한 합격선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좀 뭐가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본 겁니다. 낮은 직렬이 있잖아요 당연히.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세 실력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수험생들이라면 굳이 이게 바뀌어도 난 뭐 딱히 불리할 것도 없고 오히려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5급 기준으로 보면 재경직이 가장 높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행정직이랑 같은 연도도 있지만 어찌 됐건 높아요. 높은 인제 그걸 항상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높다는 것은 결국 수험생 풀이 좀 높다는 거죠, 실력이. 근데 이제 그 전국 단위로 이제 봐 가지고 전 직렬 통합해서 100 분위로 하면은 재경직렬 수험생은 쪼금 더 높은 100 분위를 받을 이제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물론 높은 백분위를 받아 봐야 재경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좀 약간 필세 성적들이 좋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유불리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증명서를 활용해서 합격선을 결정할지에 대한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출제된 문제의 난이도 그리고 전직렬 통합 시험이 시행이기 때문에
그해 또 시험을 본 수험생들이 내년에도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진짜로. 그런 가변적인 부분들이 존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확실하게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 자 두 번째 문항별 차등 배점 도입. 이게 좀 큽니다. 27년 필셋이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소로서 기존 5급 1차 시험이 이제 2.5 점이었죠, 한 문제당. 40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7 급은 얼마였죠? 4 점입니다. 이 차등 배점으로 변경돼서 소위 말하는 풀문항 그리고 풀지 않을 문항을 선별해서 접근했던 접근해서 이제 시험을 봤던 전략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돼요. 자 국가공인 시험 우리 수능 있죠. 다들 이제 봤을 테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평가를 하죠. 이 2 점, 3 점, 4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 뭐야 2 점짜리 다 있잖아. 어차피 뭐야 탐구 영역에서는 4 점짜리는 없고 어찌 됐건 2, 3, 4로 나뉘어 있고 찾는 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1, 2, 3 점으로 나뉘어 있죠. 이런 사례에 비춰 볼 때 제가 감히 판단해 보건대 5 급은요. 심화가 되겠죠. 심화는 필셋 심화는 2, 3, 4 필셋 기본은 3, 4, 5로 구성될 것으로 좀 사료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알려지지 않았어도 명확하게 알려준 수치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7 급 즉 기본은 25 문항이고 심화는 뭡니까? 영역당 40 문항이었죠. 문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점수의 배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급 1 차의 문항당 배점은 4 점이고 5 급의 문항당 배점은 2.5 점인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바뀔 것 같은데 모릅니다. 진짜로 막 어려운 막 진짜 막 고난도 유형의 문제는 5 점을 이렇게 배점을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모릅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그 출제하는 위원들의 이제 위원들이 이제 알아서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난이도의 문항이라 할 수 있는 언어에서는 이제 논리 혹은 강화약화, 논증 문항들 그다음에 자료 해석에서는 복합 자료형이라고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붙인 건데 주어진 데이터가 보통은 이제 2 개입니다. 근데 2개 이상인 경우. 왜 2개 이상이냐면 2 개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 맞잖아. 자료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그것도 생각했을 거야. 그러니까 2 개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에요. 무난한 문제들 많아요. 근데 그 2 개가 좀 까다롭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3-4 개는 좀 약간 높은 난도가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다음에 연계 문항 있죠? 두 문항. 이 문항 연계된 게 합산 점수가 이제 5급 기준 5 점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 판단 영역에서 민법이나 형법, 좀 세법 그러니까 약간 10 년도 초중반 때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법조문 유형이 맞아요. 근데 그 법조문도 어떤 법을 가지고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 난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여기서 소개한 민법, 형법, 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뭐 돈 계산하고 뭐 기산해서 이쪽 일자는 기산하고 뭐 산입하지 않고 초이을 안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도 난이도 있습니다. 법조문이라고 무조건 쉬운 거 아니에요. 특히 상황 제시형이라고 제가 써 놨죠.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제가 이 써 놓은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법조문 중에서도 법조문을 주고 상황까지 제시를 해서 판단하는 좀 끝판왕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법조문 유형 중에서 끝판왕 문제인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퀴즈 네 상황 판단 퀴즈 문항이 당연히 높은 난도의 문항이기 때문에 좀 약간 뭐랄까 문항 배점이 좀 약간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한 문항들이 높은 배점으로 출제될 것으로 이제 저는 이제 사료가 되는데 흔히들 찍기로 인해서 변별력 불공정성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선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안 바꾸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년 전에도 해설하면서 가끔씩 지나가다 한 마디씩 했었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 가지의 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기 중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봐도 보기를 3 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을 배려한 게 아니라 오지선다형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위원도 압니다 그거를. 아는데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주고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의 개수는 1 개, 1번 1 개, 2번 2 개, 3번 3 개, 4번 4 개, 5번 없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진짜 난이도 올라갈 겁니다. 왜? 찍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 개의 보기 중에서 2개 정도를 어떻게 맞게 풀었고 그럼 이제 딱 그 선지가 가려지거든. 그 상태에서 이제 찍는 거랑 이거 뭐 개수를 다 따져야 돼. 그러니까 모든 보기를 다 봐야 된다? 이거 난이도 엄청 올라갑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말을 하면서 일단 27 년도부터 바뀌는 변화되는 이제 핏셋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도 이제 이 핏셋 유튜브를 이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쪼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좀 열정이 많이 식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차원에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 그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 한 마디만 할게요. 6-7년 되기 전에 다들 야무지게 붙으세요. 그게 맞습니다.